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 며칠 삼성전자가 정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죠.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최근 폭등장은 인텔의 7나노 지원과 아주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7나노 진입에 실패한 게 왜 삼성과 TSMC에 호재가 되냐면요. 자, 여러분,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물량을 주는 업체가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는 지들이 생산까지 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파운드리 업체에 우리가 외주를 주겠다. 이렇게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면 인텔은 세계 반도체 1위 업체거든요.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인텔이 파운드리를 위탁함으로써 파운드리 시장의 파이 자체가 지금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 삼성전자와 TSMC의 주가만 오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인텔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이 7나노 이하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7나노 공정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업체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얼핏 보면 파운드리 업체 전체가 이득일 것 같지만 사실은 TSMC와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파운드리 업체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주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인텔보다 미세공정 기술이 뛰어난 TSMC와 삼성전자만이 이 수혜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TSMC는 이미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도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텔이 TSMC에게 물량을 주고 싶어도 TSMC가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텔이 주는 대로 다 받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TSMC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물량은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버플로우 효과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것을 삼성전자가 줍줍하는 겁니다. 자, 인텔이 만약에 삼성전자에게 너무 주기 싫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TSMC가 소화를 할 수 없으면 삼성전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세계 최강자들입니다. 이미 5나노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인텔이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텔의 현재 공정은 약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인텔의 10나노가 워낙에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이나 TSMC의 7나노와도 견줄만 하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공정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7나노도 인텔이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수율이라는 것은 불량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7나노로 만들어낼 수 있긴 있는데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실전에는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20개가 불량이 나면 생산성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인텔이 7나노를 양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미 18만 장의 웨이퍼를 TSMC가 인텔에게 수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낙에 기사마다 말들이 달라서 사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18만 장의 웨이퍼를 수주한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겹치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그 물량이 CPU인지 GPU인지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뉴스에서는 TSMC에서 CPU와 GPU를 전부 다 수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CPU와 GPU를 TSMC에서 거의 수주를 했다면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정보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TSMC에 몰빵으로 몰아주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이 파운드리를 아예 포기를 하고 팹리스로 전향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아주 낮겠지만 그렇다고 제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CPU에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AMD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원래는 종합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팹리스 선언을 하면서 파운드리 부분을 글로벌 파운드리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팹리스 전향을 한 게 대박이 터졌죠. 물론 인텔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텔의 제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글로벌 파운드리는 현재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지만 삼성과 TSMC와는 급이 조금 다릅니다. 얘네들은 7나노 이하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만약에 인텔이 팹리스를 선언하게 되면 TSMC와 삼성에게는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은 파운드리 2030년까지 98조를 투자를 하죠. 굳이 인텔이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되면 초미세 공정을 요구하는 그런 반도체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오늘 삼전이 5.4% 폭등을 하면서 당연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량이 거의 1600만 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물량은 처음 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고의 호재는 누가 뭐래도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삼전뿐만 아니라 코스피 자체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이 7년 만에 최대 순매수를 했는데요. 1조 3천억 중에서 9천억이 삼성한테 다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코스피 기록은 삼전이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년도 더 된 기사인데요. 이미 1년 전부터도 인텔 GPU 수장이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용인의 기흥사업장을 방문했었고요. 공교롭게도 5나노 공정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관광 온 건 아니겠죠. 뭔가 탐색전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텔이 7나노 양산이 지연됐다는 것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전문가마다도 견해가 다 다르지만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인텔이 TSMC보다는 삼성에게 계약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자면 TSMC는 이미 AMD의 CPU와 GPU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MD는 인텔의 최대 경쟁사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는 고객사가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지금 있죠. 만약에 TSMC에서 물량을 다 받을 수 없다면 결국에는 삼성에게 오게 될 텐데, 또 공교롭게도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이미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현재 11나노와 14나노 수준에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에서는 7나노를 맡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지난해 오스틴 공장에 EUV 라인을 설계를 이미 마치고 공사업체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EUV 공장은 일반적으로 7나노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텔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인텔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미국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EUV 공정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조금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TSMC가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낙폭이 조금 큰 건 사실입니다. 시총을 보니까 와 480조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삼성을 넘어섰었는데 그 격차를 지금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삼전도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삼전이 올라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에 몸살기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먹고 좀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걱정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댓글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부자 오빠님 덕분에 존버를 할 수 있었고 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겸손 떠는 게 아니고요. 제 덕이 아니라 여러분들 덕입니다.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도 결국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폭락했을 때 제가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밑밥을 좀 깔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 돈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이 나도 여러분들 덕이고요. 손실이 나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선택과 판단 그리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지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